안녕하십니까. 서울대 공대 출신 법무사 김광수입니다. 개명을 내가 한 10년 이상, 한 10,000건 이상을 처리했습니다. 10,000건 이상.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번에는 전자소송으로 개명 신청하는 방법, 뭐 법원에 가도 좋은데 가면 귀찮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보정 나와서 또 가고 그러게 되죠. 자, 그러면 전자소송으로 개명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뭐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까? 자, 전자소송은 가입하셨죠? 전자소송은 가입하셨을 거라고 보고, 또 가입도 안 돼 있다 그렇던 사람은 인증서를, 공인인증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가입하셔야 됩니다. 전자소송 가입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죠.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난 전자소송에 아이디가 2개 있어요. 법무사 회원으로 쓰는 아이디가 있고 김광수 개인으로. 여러분들 설명드리기 위해서 순전히 법무사도 아닌 김광수 개인 회원으로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또 하나 준비할 게 있죠. 그냥 무턱대고 하면 안 되죠. 자, 이와 같은 여러분들이 개명에 내야 될 서류들 있죠. 이처럼 파일로 좀 만들어 놔셔야 됩니다. 이렇게 파일로 만들어 놓으셔야 되겠죠. 파일로 만들어 놓을게 설명되어 있죠. 쭉 순서가 지금 이렇게 두죽박죽으로 되어 있는데, 개명 신청할 본인의 기본증명서 상세, 여기 보시면 본인 개명할 사람의 기본증명서 상세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거 일반으로 띄어서 보정 나오는 사람 많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주민등록법 가리고 띄는 사람. 자, 가리면 안 됩니다. 하나라도. 그 다음에 누락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누락. 근데 어떤 누락이 되냐면, 아유, 이게 와 있지. 자, 전자수정이 또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럼 서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목록을. 개명할 본인의 기본증명서 상세, 그 다음에 개명할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그 다음에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 그 다음에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여기 가족관계증명서는 다 상세를 떼야 됩니다. 기본증명서도 마찬가지고. 제일 많이 누락하는 게 뭐 아버지 부모님이 누가 돌아가셨어 떼어내야 됩니다. 2008년 이후에 돌아가셨든지 생존해 계시면 다 나와요. 가족관계증명서. 근데 이제 2008년 이전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니라 제적등본이 되기 때문에 2008년 이전에 돌아가신 부모님 거는 제적등본을 꼭 떼어내셔야 돼요. 근데 또 아무 제적등본이나 떼어내시면 안 돼요. 옛날에는 제적이 많이 됐어요. 뭐 호주 승계가 돼도 제적되고 다시 만들고, 시집을 가거나 차남이 장계를 가거나 또는 뭐 호주 승계가 되거나 이렇게 제적돼서 호적이 다시 새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 제적등본이나 떼어내시면 안 돼요. 그걸 옛날 거는 막 흘림체가 있어서 동사무소 직원이 잘못 써서 떼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사망 일시가 계셔야 되는 제적등본을 띄셔야 돼. 자,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이 이걸 잘못 나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건 뭐 지금 설명했고, 이혼하셨습니다. 그런 경우. 이혼했어도 내 친부모 거 떼어내야 돼. 어떤 사람은 새아버지 가족관계증명서나 새어머니 가족관계증명서를 내겠다는 사람들이 있어. 여기서 말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어머니나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가 이혼을 해서 뭐 했든 뭐든 자기를 낳아준 친부모를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잘 빠뜨리는 게 이거지, 이거. 성인 자녀들 거한테 뭐 결혼 이제 아직 안 하거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문제가 안 되는데, 나이 먹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자녀 애들이 만 19세 이상 넘은 애들이 막 줄줄이 있는 경우 많죠. 여기는 내가 샘플로 성인 자녀가 2명 있는 거로 해놨는데,
성인 자녀가 뭐 없으면 안 내면 되는 거고, 자녀 중에 성인 만 19세 이상의 성인입니다. 그런 애들이 막 3명 4명 있으면 그거 다 떼어내야 돼. 가족관계는. 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 어떤 사람은 내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으니까 아버지 어머니 가족관계 증명서 다 똑같은 줄 알아. 한번 보실래요? 내 가족관계 증명서는 어떻게 돼 있냐? 본인 나를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어. 나의 가족관계 증명서는 나를 기준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가족사항으로 나의 부모와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들이 써 있어. 반면에 아버지 가족관계 증명서는 보면 어떻게? 아버지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자 이거야. 여기가 본인이 아버지야. 예? 그러니까 내 가족관계 증명서 전혀 틀리지. 우리 아버지가 김길동이야. 그럼 우리 아버지의 부모, 우리 나에 대해 나를 기준으로 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써 있는 거야. 여기에 내가 들어가 있겠지. 그렇게 누굴 기준으로 하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다 틀리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내 지금 동영상 찍은 일이니까 좀 이따 전화할게. 자, 이렇게 그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내 가족관계 증명서를 냈으니까 뭐 아버지 가족관계, 어머니 가족관계 이런 거 필요 없겠지.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건 전혀 잘못 알고 있는 거지. 법원에서 쉽게 말해서 할아버지나 할머니 이름을 쓰나 하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가족관계 증명서 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 아, 나 우리 할아버지 이름으로 다시 개명하겠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서류를 잘 준비하셔야 돼. 그래서 등본 띄셔야 되고 이제. 자, 그다음에 진술서라는 건 원래는 안 내셔도 돼. 우리가 뭐 법원 개명 신청서에 보면 소명할 자료를 반드시 내라 그렇게 돼 있지만 그건 뻥이야. 요즘은 뭐 개명을 왜 하는지 소명할 자료도 안 내도 돼. 근데 우리 사무실은 넣어줘. 뭐 본인이 장명서를 써왔더니 왜 이걸 넣어주냐면 이제 김광수 내가 김세종으로 개명을 하는데 이 한자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 우리 여직원들이 가끔 실수하고 그럴까봐 본인이 보내온 거 이거 딱 넣어줘. 장명서를 캡처한다든지 뭐 해가지고. 그러면 법원에서 이거 심사를 해준다고. 예? 아, 이 사람이 신청서에는 세종이라고 이렇게 써있는데 이 인간세를 안 쓰고 신청서에 한자를 예? 무슨 다른 비슷한 세자를 썼다. 여러분들이 막 획수도 따지고 막 그러잖아. 그래서 비슷한 걸 혹시 잘못 쓸까봐 법원에서 법원에서 좀 내 한자가 혹시 잘못했나 점검해 보라고 이걸 꼭 넣어줘. 이렇게 우리는 뭐 여러분들이 뭐 똑바로 썼으면 이거 진술서 넣을 필요는 없고. 자, 그래서 준비 서류에 대한 설명을 기본적으로 마쳤죠. 자, 그래서 준비 서류 맡았습니다. 파일로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나는 이렇게 파일로 그래서 넣을 거를. 자, 그럼 준비 서류 맡았으니까 전자수에서 이제 제출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서류 제출을 가보시면 뭐 민사, 가사, 행정, 특허 이렇게 가사를 넣으셔야 돼. 가사를 눌러. 근데 가사 중에도 또 여러 분야가 있죠. 개명은 가족관계 등록 비송이야. 가족관계 등록 비송. 여기를 눌러. 그러면 여기에 딱 개명허가 신청서 양식이 딱 나오죠. 이제 이거 누르셔. 자, 그럼 여기에 또 이거 뭐지 그러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보정할 때는 이제 사건 번호가 있으니까 지금은 사건 번호도 없잖아. 그러니까 본안 사건 지금 없음이라고 누르셔야 돼. 이제 법원에서 이거 접수하고 났는데 아, 너 뭐가 아버지 가족관계 증명서를 빠뜨렸어. 그럼 그때는 이제 사건 번호 본인 사건 번호도 넣어야지. 오다가 예? 법원하고 호명 이렇게 뭐 받쳐서. 자, 지금은 처음 접수하니까 사건 번호 본안 사건 없으면 눌러. 자, 전자소송으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제 전자소송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개명 결정문이고 뭐고 다 여러분 이 전자소송 사이트에 메일로 와요. 어떻게 오냐면 여기 있잖아. 송달문서 있지.
여러분이 나중에 개명 허가 결정문이 어디로 오냐 보면 이 송달문서 미확인 송달문서에 여기로 올 거야 여기로. 그래서 가끔 이렇게 봐야 돼. 여러분 핸드폰으로 뭐 문자도 물론 하나 보내주겠지만 뭐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개명허가 결정 나왔습니다. 전자수송으로 하면 여기로 와 있다니까. 여러분 들어가서 그래서 이걸 꼭 확인해 보셔야 돼. 아 뭐 우체부가 개명허가 결정문을 갖다 주냐? 전자수송으로 하면 여기로 와. 이 사이트 메일로 여기 와서 꼭 누르셔야 돼. 나한테 혹시 개명 신청한 거 이제 나중에 접수하고 나면 사건 번호가 나올 거니까 사건 번호 없어도 나의 전자수송 사이트는 보니까 다 나와 여기서. 그래서 착오가 없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자수송으로 접수하고 나면 며칠 뭐 한 3, 4일에 한 번씩 들어가서 나한테 뭐 법원에서 개명 관련해서 보정명령이 나왔는지 허가 결정이 나왔는지 여기서 확인하셔야 돼. 자 그럼 다시 가야 되겠죠. 가사 서류, 가족관계 등록 비송, 개명허가 신청서, 도난 사건 없음. 자 전자수송 동의, 당사자 작성이죠 여러분들은. 그 여러분들이 관할법원도 또 잘못되는 사람이 있어. 관할법원 어디에 해야 돼? 꼭 등본에 나와 있는 주소지로 해야 돼. 등본 여기 주민등록 등본에 괜히 뭐 내가 어디 딴 데서 여기 등본 주소지가 안 써있지만 여러분 꼭 등본에 있는 괜히 가족관계 등록 치지 마시고 여기 주민등록 등본에 대해 있는 주소지를 쳐야 돼. 내가 등본은 주민등록은 뭐 서울에 해놓고 실제는 저 부산 가서 살고 있다. 그래도 등본에 있는 거로 다 하셔야 돼. 그러면 서울 관할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내 등본을 보고 내가 어딘지를 찾아야 돼. 이제 관할법원 찾기 실수하지 마시고 꼭 누르셔. 그래서 수원시 영통구 사니까 난 관할이 수원가장법원이야. 여기서 관할 꼭 찾으셔. 자 그럼 항상 이거 하나 끝나면 여기 저장이라는 걸 꼭 누르셔야 돼. 여기 저장. 자 그다음 당사자 나를 눌러줘. 이제 내가 개명하는 거니까 걔네를 눌러줘야 되겠지. 여러분들이 이거 전자소송으로 했기 때문에 이미 이거 내 정보 가져오기 하면 다 누르면 그냥 쭉 다 나와. 내 정보 가져오기 이렇게 쭉. 내 정보 가져오면 이렇게 쭉 나와. 내 인적사항 뭐 이런 거 벌써 이미. 응? 자 기본 정보 여기다 넣으셔야 되겠지. 개명 정보. 자 그래서 여기다 현재 이름 넣으셔야지. 김. 자 이렇게 넣으시고 성. 성만 넣었지. 그 다음에 내 이름이 광수죠. 광수. 자, 이 광자 여기 떴죠. 요거 숫자는 모르겠지. 내 숫자가 광수의 숫자가 어디 있어? 요거 잘 찾아야 돼. 그래서 이거 잘못해서 여러분들이 잘못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왜 내 숫자가 안 보이지? 떼어낼 수가 왜 안 보이냐? 여기 있네. 자 이렇게 확인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 저걸 작게 해놓으면 변경할 일은 뭐로 하실 거야? 동수로 내가 그럼 뭐로 해? 아까 뭐라 그랬어? 세종으로 한다 그랬지? 세종. 여기다가 저걸 쓰는 사람들이 많더라니까. 이름까지 성까지 변경을 김세종. 이거 실수한 거야. 틀린 거야 이거. 그러면 뭐로 된다는 소리야? 김세종으로 한다니까. 이름을 성은 김이고 이름을 김세종으로 한다는 소리야. 그래서 여기다는 그래서 성을 쓰시면 절대 안 돼. 그리고 자 여기를 이제 세종 한자로 넣어줘야 되는데 만약에 한글로 하고 싶다 그런 사람은 이거 그대로 놔두면 돼. 한자로 안 넣고 이제 세종을 내가 넣어야 되겠지. 김간세 종. 이거로다. 세종 어떤 거로? 이거로 세종. 이제 김세종으로 바꾸는 거야 이렇게. 자 등록 기준지는 어디 보고 써야 돼?
기본 증명서나 이제 써 있다 그랬지. 그래서 그대로 써줘야 돼. 경기도 원시 장안구 영화동 이거 아무렇게 쓴 거야 그냥. 자, 더 이상 할 거 없죠. 다 놓아놨으니까 이제 이거 신청서에 표시하지 말라 그랬고. 자, 그러면 이제 당사자 정보 다 입력된 거야. 자, 여기다 저장을 해버려. 저장. 그리고 다 써줬잖아, 그치? 한자 써주니까 다 나왔어, 이렇게. 다. 신청 이유. 신청 이유. 요새는 개명이 요거 좀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어. 이거 좀 가져와서 좀 설명 좀 해드릴 테니까. 화면을 가져와서 좀 보여드릴게. 자, 여기 화면에 뭐야 이거 화면에 PC 화면을 보여드리는데 개명 불허가 사유를 좀 보여주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 개명 사유 때문에 이제 기각되는 경우가 없어. 미신적 사유를 써도 되고 뭐 다 장난식만 아니면 돼. 장난식으로 김개똥 이렇게 장난식으로 해야겠다. 왜 이 말을 해주냐면 일부 변호사 법무사도 이걸 잘못 쓰면 기각되는 것처럼 말해. 개명 사유 때문에 기각되는 거 없어. 대법원에서 그렇게 나왔어. 옛날에 그런 게 있었거든. 내가 이름이 안 좋아서 인생이 안 풀리고 학교도 불합격했다. 그래서 좋은 이름으로 개명해서 학교도 합격하고 그러고 싶다 이렇게 했더니 대법원 1심 2심에서 기각을 시켰어. 무슨 미신적 내용이 이건 안 된다고. 근데 대법원에서 결정을 내렸어. 야, 개명이라는 건 개인의 행복 주권인데 미신적 사유를 말하든 지가 뭐 무당을 믿고 뭘 해서 하겠다고 다 해줘라. 그래서 개명 사유를 뭐 성명학적 사유를 쓰면 더 잘해줘. 잘해. 성명학적 사유. 내 이름이 잘못돼서 기각돼서 뭐 합격 불합격했어요. 인생이 안 풀려요. 거지가 됐어요. 다 해준다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막 본인이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돼. 그러니까 이걸 이거를 잘 써야 어떤 사람이 기각된다고? 징역형 전과자, 신용불량자, 최근에 개명한 사람. 이 징역형 전과자 집행유예 이거는 거진 안 해준다고 보셔야 돼. 그 신용불량자는 개인의 생지면 가끔 해주는 판사님도 계셔. 근데 신용불량자 해주는 게 뭐 액수도 소액이고 뭐 변제도 많이 했다. 그럼 내가 보기에 신용불량자 개명 허가율 한 5%도 안 돼. 5%. 그러면서 될 것처럼 막 우리가 한번 50만 원 해볼게. 그래서 안 되는 뭐 그만이고 그렇게 양심에 찔려서 난 그냥 안 한다 그러는 거야. 그냥 만약에 기각돼도 환불 필요 없으면 우리 사무실도 해줘. 그냥 5만 원 7만 원에. 네? 자, 그래서 개명 사유 우리 사무실에는 아예 샘플을 이거 보여주면 안 되는 건데 개명 사유. 우리는 바쁘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써도 돼.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 하나 써주면 돼. 이렇게 개명사유. 촌스러워도 왜 촌스럽다 그래도 다 해줘. 또는 뭐 아까 말한 대로 성명학적으로 안 좋아 미신적 이 정도만 써도 잘 쓴 거야. 이렇게. 자, 다 썼지? 응? 자, 그럼 저장 누른다. 저장 다 됐지? 항상 끝에 저장 누른다 그랬지? 예? 이거 맞나 잘 봐. 요거 새로 고칠 이름. 그래서 이거 나중에 잘못 써가지고 개명 신고가 내가 잘 모르고 썼어요. 한자 좀 잘 보시라고 요거. 자, 그 다음에 저장. 자, 다음 목록으로 가야지. 저장했으면.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첨부. 이거 헷갈리시는 많은데 소명 자료로 첨부하시면 안 돼. 이 밑으로 내려와. 여기로 쭉 내려와. 여기
예? 여기 첨부서류에 사셔야 돼. 첨부서류. 여기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이 동의서가 있지. 미성년자는 이 동의서 받아야 되고, 지금은 성년 기준이니까 성년자는 뭐 지가 하는 거니까 예? 이런 거 필요 없죠. 화면 잘 보이나 진짜. 자, 그래서 파일 첨부에 이제 하나하나씩, 그러면 아까 이미 그 가족관계 등록부나 뭐 이런 거 띈 것들을 스캔해도 되지만, 스캔 없으면 핸드폰으로 이렇게 잘 찍어가지고 파일 하나 만들어도 돼. 스캔해도 되고, 스캔 못할 사람이다 그럼 서류 잘 펴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사진 하나 이렇게 찍어가지고 파일로 준비하셔야 돼. 자, 그럼 기본증명서부터 내야 되겠지. 내 거. 자, 그럼 내 거 어딨어? 자, 내 거야. 이거 내 기본증명서 넣고, 여기 등록이라는 걸 눌러야 들어가는 거야. 등록 넣었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족관계증명서 내 거. 가족관계증명서 내 거. 요거지, 내 거.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또 이거 등록 눌러야 된다 그랬지? 등록이 안 보여? 있잖아, 이거 등록 누르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뭐 눌러야 돼? 등본. 등본. 등록을 또 눌러주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누구야? 자, 그 다음에 아버지 가족관계증명서. 아버지 돌아가셨어야 되고, 아버지가 이혼하셨다 그래도 친부모 꺼내야 된다 그랬죠. 자, 아버지 가족관계증명서. 자, 그 다음에 어머니 가족관계증명서. 어머니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등록. 이건 이제 성인자녀라는 건 없잖아, 그치? 성인자녀 있는 사람들 많잖아. 우리 아들, 딸들 다 성인이기 때문에 너 넣어줘야 돼. 그럼 여기를 고쳐. 성인자녀 둘이 있을 수 있잖아. 큰애 작은애. 성인자녀 없는 애들은 이거 필요 없지. 여기 좀 없으니까 성인자녀 찾아야지. 우리 큰아들 그 성인자녀 1 이렇게 해서 등록. 성인자녀 없는 사람은 필요 없어요. 안 넣는 거죠. 미성년자 자녀가 있거나 자녀 없는 사람. 자, 이렇게 지금 쭉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 여기 쭉 들어가 있어 이렇게 지금.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나는 성인자녀가 2명 있으니까 성인자녀 2명. 성인자녀 이번에 2. 그래서 여기서 등록하면 첨부서류 목록에 이렇게 쭉 와 있지. 이렇게. 자, 그럼 다 낸 거. 진술서 내주면 좋다 그랬지. 진술서 필수는 아닌데, 이거는 필수서 아니야. 미성년자 같은 동의서는 필수지만 이제 이거 성년 진술서 없으면 안 내도 되는데, 아까 내가 내주는 게 좋다 그랬지. 한자 틀리지 않게. 이 장명장을 복사해 놓은 걸 진술서라 해서 내면 된다 그랬지. 장명장이나 이런 거를. 그러면 법원에서 점검해 준다 그랬지. 그럼 나중에 내가 자, 그럼 또 이제 작성 완료로 가야지. 이렇게 작성 완료. 자, 작성 완료. 자, 여기서 이제 목록을 점검해 보는 거지. 김광수 이건데, 자, 한자 이거 제대로 써서 다시 한번. 이런 사람이 많아서 그래. 내가 이거 아니었는데 여기 획수가 하나 더 있는 거였다는 둥, 잘못 썼다는 둥. 자, 이게 첨부서류 이렇게 보시면 이거 점검하는 거지. 이렇게. 자, 기본증명서 내 거. 기본증명서 상세로 다 꼭 띄라 그랬지. 그 다음에 내 거 가족관계증명서. 자, 내 가족관계증명서 내 부모, 내 배우자, 내 자식 등 나와. 아버지 가족관계증명서 볼래? 아버지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이 아버지고
아버지의 이게 부모니까 나에 대해서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 내가 있겠지. 나 우리 형님 뭐 이렇게 모두 마찬가지지. 똑같이 여기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있지. 기준이 우리 어머니 이춘향을 기준으로 했잖아. 자, 그래서 등본도 한번 보실래? 자, 등본도 꼭 띄시고 본인이 들어있는 거.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야. 성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큰아들 김일등이 기준으로 돼 있잖아. 그래서 여기 뭐 지금 여기 내가 있을 거고 가족상 부모에 지금 자녀 여기 자녀가 있다 그러면 아직 자녀가 없어서 그런데 자녀가 있다 그러면 손자가 여기 기재돼 있지. 우리 아들의 기준으로. 자, 그래서 성인 자녀 여러 명 있으면 여러 명 다 내야 돼요. 예전에는 뭐 애 5-6명 나오고 그럴 때 늙은이 지금 개명마 60, 70대 개명하겠다는 사람은 성인 자녀가 막 5-6명 그랬죠. 이 진술서 필수는 원래 안 잘했지. 이거 안 내도 된다 그랬죠. 왜 내준다고? 장명서나 이런 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파일로 진술서로 내주면 법원에서 점검해봐. 이 사람이 예? 이게 자 실수하는 게 어떤 내가 아까 봤잖아. 한자 무지하게 많은 데서 잘못 고를 수 있다고. 그쵸? 이상 없죠? 자, 이상 없으면 체크하고 확인해 줘야지. 이상 없으면 확인. 자, 이제 돈 되는 일밖에 안 남았어. 인지가 원래 1,000원인데 전자수송은 10% 깎아주거든. 그래서 900원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송달료 31,200원. 여러분들은 어떤 계좌로 내? 나는 우리는 원래 계좌이체로 다 매일 억울하니까 계좌이체인데 핸드폰 결제해볼까? 자, 그래서 여기 오셔서 납부를 해야 되겠지. 골라서. 자, 그 납부인 선택을 누르면 다 떠. 금방 김강수 나 떴잖아 진짜. 그래서 요거로다 납부인 등록. 그러면 납부인 요구서 하면 다 떠져. 이렇게. 그치? 여기까지도 다 떴잖아. 예. 하나하나 하셔도 되고. 그 인지 환급과 동일 뭐 우편 메시지. 자, 010 725 이렇게 해서 납부내면 되지. 그래서 동의하고 납부를 눌러서 이것도 내 거 돈 내기 싫거든. 그 진짜 접수되잖아. 알겠지 이제. 이 이후에는 뭐 본인들이 알아서. 그래서 마지막에 제출 그러면 뭐가 나오냐? 접수증이 나와. 사건 번호가 딱 나와. 그리고 진짜 접수됐냐 안 됐냐 마지막에 여기서 확인하셔야 돼. 여기서 어디에서 제출 내역 여기 눌러보면 여기가 있어야 되지. 개명 신청서 사건 번호 이렇게 쭉 여기서 있어야 돼. 여기 제출 내역에. 왜 그러냐면 이게 인증이 또 이후에도 돈 내라 뭐 제출을 뭐 전자 사인 뭐 이런 게 있거든. 중간에 해담하는 사람이 있어. 끝까지 해서 요 제출 내역에서 여기 여러분 사건이 떠 있어야 돼. 여기 제출 내역에서. 그래야 접수가 완료된 거야. 여기 그래서 접수증도 나오고. 자, 그러면 접수하고 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보정명령이 나오든 개명허가 결정문이 나오든 여기에 메일로 온다 그랬지. 그러니까 가끔 여기 들어가서 여기서 보셔야 돼. 아, 여기에 나한테 무슨 보정명령이 왔든지 개명허가 결정이 왔나 이거 보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개명기간이 뭐 평균 잡으면 2개월 정도 걸린다 그랬지. 근데 어떤 법원은 한 달 안에 나오는 법원도 있고 2달 넘어서 훨씬 나오는 법원도 있고. 자, 이렇게 전자소송 이렇게 접수해서 전자소송으로 접수해놓고 자기 개명허가 결정문이 뭐 우체부가 가져오는 줄 알아. 전자소송으로 했다는 소리 동의했잖아. 동의서 다 전자로 해. 메일도 이리 오고. 자, 그래서 개명허가가 결정문이 그래서 보정문인지 잘 봐야 돼. 괜히 이거 안 들어가고 점검 안 했다가 보정명령 나왔는데 일주일 내에 보정하시오. 서류가 잘못됐으니 추가로 더 내시오.
예? 보정명령 나왔는데 여기 확인 안 해보고 뭐 일주일 넘어가지고 기각되고 그러지 말고 여기 와서 자주 보셔야 돼.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제 보정명령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아야 되겠지. 여러분들이 직접 가셔서 보정명령 내가 이제 동영상을 잘 찍어놨으니까 보정명령 안 나올 거로 보이는데 여기서 가서 이제 보정명령 나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서류 제출해 가서 가사 서류 가서 가족관계 등록 가서 여기다 내셔야 돼요. 보정서 여기다. 예? 보정서 뭐가 잘못됐다 이러면 여기서 보정서를 내셔야 돼. 이렇게 여기에 이제 사건 번호 써야 되겠지. 예? 내가 지금 사건 번호가 수원가정법원 2024 호명 딱 누르면 내게 딱 뜬다고. 내 사건이 거기다 이제 보정서를 내야 되겠지. 그래서 그건 다음번에 이제 강의할 때 얘기하고 하고. 자, 또 여기 많아.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잘못되면 해야 될 게 여기 법원에 뭐가 오냐에 따라 틀린다 그랬지. 예? 여러분들이 지금 가족관계도 못 봐서 지금은 이거 냈었지만 여러분들이 당사자를 잘못 써내는 경우가 있어. 예? 그거 빠뜨리 잘못 써내는 거 김광수를 김철수로 잘못 써냈다든지 예? 김광수를 김광수로 써냈다.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작업해야 돼. 그래서 신청 취지 및 변경 이의 신청 써내야 돼. 누락된 게 나왔다. 예? 신청 취지예보를 잘못 썼다 그러면 이걸 눌러서 하셔야 되고, 첨부 서류가 빠진 게 있다 그럼 이거 해야 되고. 예? 이해되셨지? 자, 그래서 만약에 나 개명 기각된 게 억울해 그럼 이거 눌러서 항고장 내면 되고. 자, 그래서 다음 강의는 이제 보정서, 개명 보정서 제출하는 방법, 서류가 누락됐다든지 뭐 그래서 서류를 잘못 떼어냈다든지 그래서 보정명령이 나왔을 때 개명 보정서 여기 있지, 보정서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뭐 바빠서 못하겠다, 네? 이것도 어렵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서류 발급 대행부터 예? 동사무소 서류 발급 대행부터 법원허가 구청 신고까지 인지 송달료 다 포함해서 7만 원에 해드리니까 바쁘거나 아유 난 이 개명 전자 신청도 귀찮아 하시는 분들은 전화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